관장이 이제 인공호흡을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장면까지 여러분 보셨는데요. 그 다음 상황이 굉장히 또 충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정말 파렴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관장은 도화를 안고 바로 아래층 이비인후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아까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도화를 병원에 두고요. 혼자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분 뒤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는 관장의 모습이 그 병원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3분에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뭐를 숨기려고 뭐 증거 인멸하려고 간 건가요?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나요? 경찰은 그 부분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집중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 사라진 3분 동안 관장은 태권도 도장의 CCTV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야, 그 와중에 진짜 애는 죽어가는데. 아이의 상태가 지금 위중한데 그 사이에 자기 살궁리를 근데 어떻게 안 지워지고 밝혀낸 건가요? 뭐.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 다행이다. 뭐 CCTV 복구는 지금 뭐 포렌식으로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CCTV만 지웠을까요? 그 사이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까? 말 맞췄겠죠. 네. 그리고 사범들에게 뭐라고 지시할까?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했겠죠. 아이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저 행동 속에 보이는 이비인후과로 것이. 데려간 것도 이상해요. 이렇게 심각하면 119 전화해야 그렇죠. 하는 게 상식 당연하죠.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야 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이 관장의 생각 속에는 우선 떠오른 게 CCTV만 없다면 자기가 전부 진술 조작을 시켜서 전혀 고의가 아닌 사고사, 아이 혼자 놀다가 어떻게 넘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말을 꾸며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원들이 저렇게 하면 이 도화는 이비인후과에서 응급처치를 받다가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11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이 부모님은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저 때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진짜. 결국에는 학대 때문에 아이가 또 사망했잖아요. 음. 그럼 관장은 또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죠. 네, 이 관장은요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구속이 됐고요. 검찰은 관장이 태권도장의 CCTV를 삭제한 점, 그리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취약성 및 피해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도화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장은 검찰의 미필적 고의 인정과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 무려 70쪽에 가까운 페이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다. 저녁 식사 또는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항상 샤워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어쩔 때는 제가 아빠가 된 듯한 느낌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야, 아빠가 저렇게 때리냐? 이거를 부모님이 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야, 아빠가 CCTV를 삭제해요? 자기는 CCTV 안 봤나? 정말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과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계산된 반성문이네. 이건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입니다. 도화야, 부디 관장님과 행복한 기억만 간직해 주길 바라며 꿈에라도 나와준다면 꼭 무릎 꿇고 사과할게. 알고 있네. 야, 진짜.
연기다, 연기 진짜. 저런 반성문을 내고 나서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 하면요.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도하가 사망한 것은 학대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연명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야, 이건 진짜 역대급 또라이인데 이거. 아이의 호흡기를 떼는 결정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학대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부모의 결정에 의한 의료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우리 자기는 학대 부분만 인정하겠다 이거죠. 사망 부분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고 그건 부모님의. 아니 그래서 뇌사 판결을 받았고 하다가 병원에서 선생님의 진단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거를 연맥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 말을 이게 사실은 이게 본심이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미안함이 없네요. 부모에 대한 미안함도 아예, 전혀 없고. 아예. 아 근데 어쨌든 뭐 70쪽을 보냈든 100쪽을 보냈든 1000쪽을 보냈든 저 사람 그 재판 어떻게 됐어요? 자, 먼저 재판부는요, 관장의 반성문을 읽은 뒤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반성문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피고인 머릿속에서는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를 던지고 때리는 행동은 마치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잘 보셨네요. 그래서 1심에서는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장비를 폐기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매트에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0년형에다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의 선고 조치를 내렸습니다.